이것은 1999년 중국 최대 밀수군 라이창싱이 재판받던 실제 화면입니다. 이 사람은 1억 6천만 위안을 들여 7층짜리 홍루를 만들고 관상인들을 초청하여 마음대로 여자를 고르게 하여 불과 5년 만에 800억 위안을 벌었다. 그렇다면 소위 홍투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운이 좋게도 홍루에 가본 친구는 틀림없이 이 건물에 익숙할 것이다. 이 건물의 평범한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 1층에 발을 들이민 순간 내부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놀랄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 서화이다. 서화를 아시는 분들은 위에 쓰여진 홍운당두란 4글자를 알아볼 것이다. 서화 주인인 라이창싱은 빨간색을 특별히 좋아하는, 빨간색은 그에게 무한한 재산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건물 전체 외벽을 빨간색으로 디자인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건물이 홍루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홍루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층부터 최상층의 7층까지 매일 사치스럽고 썩은 파렴치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 라이창싱은 이 홍루를 통해 많은 큰 인물을 끌어들이고 부식시켜 자신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곳에 초청된 사람들은 해관장에서 국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소문에는 현급, 시급 관리는 이 건물에 초대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럼 이 홍루가 사람들에게 주는 체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라이창싱이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 눈에 들어온다. 빨간색과 황금색의 테마와 테이블 카펫과 가구는 모두 외국에서 수입되어 사치스럽다. 그리고 이곳의 요리에 관해서는 라이창싱은 괜리들의 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해외에서 특급 요리사를 초청했다. 요리사부터 밥상에 접시를 놓기까지 모든 것이 귀빈의 입맛에 영합하게 정성을 다하였다. 풍성한 요리로 배부른 것으로 끝난다면 홍루가 아니다.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뒤에 있다. 3층에 올라가면 객실의 수가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데 겉으로 보면 여기는 보통 마사방이다. 눈에 띄는 마사지 침대도 몇 개 볼 수 있고 침대 맞은편에는 고급 프로젝터가 배치되어 있어 귀빈들을 온몸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안으로 몇 걸음 깊이 들어가면 그 시설의 편의함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호텔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대형 침대방은 실제로 라이창싱의 궁극적인 에이스이다. 많은 귀빈들이 바로 이런 방에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라이창싱의 바둑돌로 전락했다. 어떤 사람들은 궁금하다. 이 마사지방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사우나의 여자 기술자들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다. 외모나 직업적 소양을 막론하고 모두 라이창싱은 노래와 춤과 마사지 기술 엄격한 훈련을 거쳤고 귀빈을 더 잘 서비스하기 위해 라이창싱은 특별히 여자들 위해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제정했다. 심지어 수십 명의 시험관을 구성하여 지원자들을 심사했다.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인중용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층의 서비스가 귀빈에게 있어서 단지 에피타이저일 뿐이고 다음 내용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샤먼 원화 특대 밀수 사건에서 라이창싱의 홍루 여성 공관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다. 주범인 라이창싱은 관리들을 수매하기 위하여 1996년에 7층 높이의 붉은 건물을 세웠다. 겉은 평범하지만 내부는 사치스러웠다. 일단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많은 귀빈들은 단 한 번 체험하고 라이창싱을 위해 노예로 팔리기를 기꺼이 원했는데 이 모든 것은 홍루 내부의 미녀 접대부를 떠날 수 없었다. 사진 속의 이 노란색 옷의 여자는 라이창싱의 최고의 여성 접대인데 간부의 종결자라고 불리며 그의 치마 밑에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유명한 어떤 관장은 바로 이 여자에게 잡혔고 그 후 거리낌 없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라이창싱의 활동을 보호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라이창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물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배후에는 완전히 그가 만든 이 미군단을 떠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안의 여자들은 모두 외모가 뛰어나고 묘기를 품고 있다. 홍루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간이 4층이다. 4층은 방음시설이 잘 돼 있는 독방들로 가득 차 있다. 귀빈이 오면 미녀들이 몰려들어 선택을 기다렸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춤을 출 수 있는 중앙의 공간인데 4층 방음시설이 잘 돼 있어 안에서 어떤 큰 소리가 울릴지라도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은밀히 뭔가 하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조용히 거사를 치르고 아름다운 순간에 몰입했을 때 라이창싱은 이미 방 내부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는 것을 몰랐다. 묘사할 수 없는 동영상을 찍었고 앞으로 협박할 카드로 증거들을 남겨놓았다. 이것들이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라이창싱에 의해 잡힐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한층 더 올라가면 매우 호화로운 대통령 스위트룸이다. 시급 관직의 관리들은 문턱조차 밟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 많은 거물급 관리들이 바로 대통령 스위트룸에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 잃고 라이창싱의 바둑돌로 전락한 후
기꺼이 그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결국 감방으로 직행했다. 홍루의 7층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진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다. 거기가 라이창싱의 사무공간으로 모든 불법 사업의 획책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라이창싱의 본거지가 이 홍루 말고 하나 더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홍루의 맞은편에 하얀 빌딩 하나가 있는데 겉으로는 라이창싱 그룹의 공장 건물이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아는 라이창싱의 전속 승용차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양각색의 리무진 승용차는 대부분 그의 것뿐만 아니라 귀빈에게 주는 승용차가 많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가수에게 주는 빨간색 포르쉐이다. 그리고 이 차들은 결국 라이창싱을 유죄 판결을 내리는 증거의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라이창싱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도착했을까? 라이창싱 밀수 사건에 연루된 관원은 모두 160여 명으로 해관관장으로부터 여러 부서들의 국장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 심지어 마지막에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4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라이창싱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밥그릇을 잃어도 그의 노예가 되게 할 수 있었을까? 라이창싱은 평범한 농민이었고 1994년에 홍콩에 가서 부자의 꿈을 꾸며 힘들게 일하여 돈을 벌었다. 전기에 라이창싱은 두 손으로 노동으로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밀수를 시작했다. 밀수로 첫 100만위 회사, 즉 악명 높은 원화를 등록했다. 그리고 자신의 밀수의 길을 더욱 순조롭게 하기 위해 라이창싱은 공직자에게 눈을 돌렸다.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라이창싱은 7층짜리 홍루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창싱의 그룹은 원래 수출입권이 없었지만 그는 해관장에서 700만 위엔짜리 호랑이 가죽을 선물하 2년 내에 20만 톤의 수입품을 밀수하여 500억 위엔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다. 좋은 날도 오래가지 못하여 1998년 전국적인 밀수 탄압 조사가 벌어지자 누군가가 중앙정부에 라이창싱을 신고하였다. 라이창싱은 자신의 수입의 절반으로 홍루를 유지하면서 관리들을 수매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다. 확실한 증거들을 손에 쥔 조사팀이 라이창싱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라이창싱은 어디선가 들었는지 캐나다로 도망쳤다. 2011년 라이창싱은 범죄자인도 조약에 의해 중국의 잡혀와 샤먼법원의 재판을 받았다. 그걸 선물하. 결국 라이창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모두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신중국 성립 이래 가장 큰 경제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오늘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시민이든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든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의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률의 엄벌을 받게 될 것이다.